안녕하세요. 루인이라고 하고요. TCP UDP 발표를 하게 됐어요. 진행해 볼게요. 옥차는 이런 방식으로 했어요. 일단 TCP UDP만 하기에는 전송 계층에 대한 설명이 어느 정도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일단 잠깐 넣었는데, 일단 트랜스포트 레이어에 대해서 그냥 한마디로 정의를 하자면 엔드 포인트 간에 신뢰성 있는 데이터 전송을 담당하는 계층이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솔직히 이거 한마디로는 이해하시기가 조금 난감하실 거예요. 그래가지고 줄쳐 있는 부분 있잖아요. 이쪽 부분. 이거 두 개를 키워드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예를 들어 신뢰성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를 신뢰성 같은 경우는 데이터를 순차적이고 안정적이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전송 같은 경우 마이크를 변경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어서 할게요. 전송 같은 경우에는 포트 번호에 해당하는 프로세스에 데이터를 전달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저는 신뢰성 같은 경우에 나중에 언급을 하겠지만 전송 같은 경우에는 언급 안 할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점에 대해서 좀 유념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이 전송은 포트 번호에 해당하는 프로세스에 데이터를 전달한다. 그래가지고 트랜스포트 레이어는 신뢰성 있는 데이터를 포트 번호에 해당하는 프로세스에 전달한다고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사실 이렇게까지 말했는데도 사실 와닿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트랜스포트 레이어가 없다면 그 결과물이 어떻게 될지를 한번 보면서 이 트랜스포트 레이어에 대해서 중요성을 한번 판단해 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제일 첫 번째는 데이터의 순차 전송이 원활하지가 않아요. 전송 계층이 없으면. 예를 들어 통신자가 1, 2, 3 이런 식으로 분할을 해가지고 데이터를 전송했는데 이런 식으로 잘못 올 수가 있고, 그러면 이거 통신자가 의도한 데이터 전달이 아니게 되겠죠. 그리고 흐름 문제가 있는데, 흐름 문제 같은 경우에는 원인이 송수신자 간의 데이터 처리 속도 차이 때문이에요. 일단 이렇게 하면 와닿지가 않을 텐데, 뭔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리면, 예를 들어 통신자가 있다고 해요. 통신자가 수신자한테 데이터를 보내요. 근데 데이터를 보내는 거는 마음껏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수신자 쪽에서 웹서버라든가 그런 프로그램 쪽에서 처리하는 속도가 더딜 수가 있거든요. 근데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우리의 뇌처럼 한계가 있어요. 데이터 저장량에. 그래가지고 그 한계를 넘을 시에 그 이후에 데이터가 송신이 된다면 그 데이터량을 초과해가지고 한계량을 초과해가지고 데이터가 누락이 되겠죠. 그런 상황이 발생하고, 이 컨제스션 문제라는 혼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 이거는 네트워크 관련해서 문제가 발생해서 통신자 쪽에서 계속 데이터를 보내도 네트워크 쪽에서 흐름을 타고 안 오니까 결국 데이터가 안 오고 통신이 제대로 안 되겠죠.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해가지고 결과적으로는 그 데이터에 손실이 발생하고, 예를 들어 헬로 나이스 투 미츠라고 메시지를 보냈다고 해요. 그럼 이런 식으로 갑자기 데이터가 손실이 돼가지고 너를 지옥으로 보내겠다 이런 식으로 선전포가 됐을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 가지고 사람들이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나온 개념이 바로 트랜스미션 컨트롤 프로토콜이라는 개념인데,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전송 계층 신뢰성 있는 데이터를 전송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TCP라는 것은 신뢰성 있는 데이터 통신을 가능하게 해주는 프로토콜이라고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고, TCP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커넥션을 연결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커넥션 연결에 관해서 이따가 나중에 3웨이 핸드쉐이크 설명할 때 얘기를 해드릴 거고, 일단은 양방향 통신이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세 가지 있잖아요. 데이터 순차 전송 보장, 플로 컨트롤, 컨제션 컨트롤. 아까 전에 얘기했잖아요. 트랜스포트 레이어에서 발생하는 없을 때 발생하는 문제점, 그런 걸 해결할 수 있고 TCP에서, 그리고 오류 감지까지 할 수 있어요. 에러 디텍션을 해가지고 체크성 확인한 다음에 오류 감지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설명을 해드릴 부분이 바로 세그먼트라는 건데, IP 프로토콜의 패킷처럼 프로토콜 안에서 데이터가 처리되고 움직이고 하잖아요. 그럴 때 그 데이터의 단위를 세그먼트를 하거든요. 이 세그먼트 같은 경우는 어플리케이션 단에서 TCP 위에 레이어가 있겠죠.
그쪽 안에서 데이터를 이렇게 전송을 하면 TCP 프로토콜 안에서 이거를 자릅니다. 내부적으로 자른 다음에 TCP 헤더라는 걸 추가해요. 나중에 설명해 드릴게요. 이렇게 TCP 헤더라는 걸 데이터에 추가를 한 다음에 만들어지는 것이 있는데 이게 바로 세그먼트라고 해요. 이걸 가지고 그 프로토콜 안에서 처리하고 이동하고 하겠죠. 그리고 아까 전에 TCP 헤더 설명해 드린다 했는데 지금 해드릴게요. TCP 헤더 같은 경우에 아까 전에 그 강조를 했어요. 그 전송이라는 게 포트 번호로 뭐 전송을 한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소스 포드 중요하게 적혀 있고, 그다음에 시퀀스 넘버랑 억놀리지먼트 넘버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그 아까 전에 말씀드린 뭐 전송 계층의 순차 전송의 신뢰성을 보장하는 그런 역할을 담당하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을 안 할 거예요. 너무 복잡해가지고. 그리고 그래서 제가 언급하고 싶은 중요한 부분이 그 9비트의 플래그 필드라고 해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TCP 연결을 제어하고 데이터 관리를 하는 부분이에요. 이거 9개. 그래서 저는 여기 중에서 이 밑줄 친 부분 있죠. 이 세 가지를 설명해 드리려고 해요. 그 이거는 SYN인데 이거 씬이라고 읽더라고요. 씬이라고 읽는데 이것은 아까 전에 TCP가 커넥션을 연결한다고 했잖아요. 그때 쓰는 플래그 비트고, 잠시만요. 저 물 좀 마시고 갈게요. 씬 같은 경우에는 그 아까 전에 커넥션을 연결할 때 쓰는 플래그라고 했죠. 그 다음에 핀 같은 경우에는 커넥션을 연결했을 때 그 나중에는 또 끊어야 되잖아요. 그때 쓰는 플래그 비트고, 이 ACK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를 전송하면 받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받는 사람이 다시 전송해 줄 때 그 제어할 때 쓰는 플래그 비트예요. 나중에 그 이걸 설명하면서 다시 설명을 해드리면 더 좋을 것 같고, 일단 TCP의 3A 핸드쉐이크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아까 전에 TCP에 관해서 커넥션 연결한다고 했잖아요. 이게 그 커넥션을 수립하는 과정이거든요. 일단 저는 클라이언트 서버라고 예를 들었어요. 일단 그리고 이거를 첫 번째부터 세 번째까지 그 예를 들어가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 씬 같은 경우는 아까 전에 커넥션을 연결할 때 쓰는 플래그라고 했죠. 그 클라이언트에서 서버에서 연결을 일단 신청을 할 때 먼저 씬에다가 비트를 1로 설정합니다. 그 다음에 패킷을 송신을 하고 이쪽에서 서버에서 받겠죠. 서버에서 받는다는 건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게 뭐 데이터를 받으면 에크라는 걸로 데이터를 받았다는 걸 알려야 되겠죠. 그리고 그래서 에크를 1로 설정하고 보냅니다. 다만 아까 전에 말씀드린 부분이 커넥션 같은 경우에 양방향이라 그랬잖아요. 얘가 통로를 연결해도 얘도 이렇게 연결을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씬을 보내가지고 나도 너랑 통로를 연결하고 싶다. 이런 식으로 해서 씬과 알크 비트를 1로 설정해서 패킷을 송신합니다. 송신하고 그리고 클라이언트가 받겠죠. 그럼 얘도 얘 서버도 지금 나랑 통로를 연결하고 싶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통로를 연결한 다음에 알았다는 신호를 또 다시 보내요. 에크를 1로 설정해서요. 그래서 결국 상태가 그 혹시 그 윈도우 쓰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 네스텔 했을 때 그 established 리슨이 이런 식으로 뜰 거예요. 만약에 커넥션이 연결됐다면 이런 식으로 established라고 상태가 바뀝니다. 그리고 이렇게 커넥션이 연결이 됐잖아요. 양방향으로. 그러면 이제 데이터 송수신을 해야겠죠. 그래서 송수신을 좀 간단히 설명해 드리면 클라이언트에서 패킷을 보내요. 뭐 아무 패킷을 보내고 그 다음에 받은 곳에서 무조건 에크를 보냅니다. 잘 받았으면. 그리고 만약에 에크를 못 받았으면, 아니 예를 들어 패킷을 못 받았다 그러면 이쪽에서 잠시 동안 기다리다가 클라이언트에서 잠시 동안 기다리다가 에크가 안 오네 하고 다시 패킷을 보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신뢰성 있는 통신을 이룩하고 있어요. TCP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아까 전에 커넥션을 연결했으면 끊어야 된다고도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끊는 과정인데요. 처음에는 클라이언트 쪽에서 일단은 데이터를 다 보낼 거잖아요. 그러면 더 이상 보낼 데이터가 없으니까 커넥션을 끊어야 되겠죠. 그래서 핀을 1로 설정하고 송신을 합니다. 서버 쪽으로. 그럼 서버 쪽에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데이터를 잘 받았다고 에크를 보내야 돼요. 1로 설정을 해서. 그래서 에크를 1로 설정한 다음에 다시 보냅니다. 이쪽으로 보내고, 그 여기서 제일 중요한 점은 그 아까 통로 연결할 때와 다르게 서버 쪽에서는 클라이언트로
보낼 데이터가 아직 남아있다는 거예요. 뭐 이상적으로 통신을 하면 뭐 남아있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클라이언트 쪽에서 다 보냈다고 해서 서버 쪽에서 다 보냈을 경우는 없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잠시 동안 시간을 둡니다. 타임 웨이터는 상태로 대기한 다음에 시간을 둬서 서버 쪽에서 패킷을 계속 전달을 해요. 그리고 패킷을 모두 전달한 다음에 클라이언트처럼 똑같이 이런 식으로 B는 1로 설정을 해서 다시 패킷을 보내요. 그 다음에 이쪽에서도 이제 이 에크를 받았고 잠시만요. 에크를 받았고 타임 웨이트 상태가 지나고 클로스드가 되고 얘가 핀 신호를 보낸 다음에 얘도 이제 알았다는 신호인 에크를 보내겠죠. 에크를 보내서 다시 에크를 받으면 이 서버도 이제 상태를 클로스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커넥션을 연결하고 데이터 송수하고 그 커넥션을 끊는 과정이 모두 끝나게 됐어요. 설명이. 사실 뭐 TCP에 대해서 언급을 했고 뭐 좋은 점만 말했는데 TCP에도 문제점이 많아요. 뭐 예를 들어 뭐 전송의 신뢰성은 보장하지만 그 매번 커넥션을 뭐 3웨이 핸드쉐이크로 연결하기 때문에 시간 손실이 어쩔 수 없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패킷을 조금만 손실해도 재전송을 무조건 해야 돼요. 아까 전에 뭐 에크를 못 받으면 다시 재전송을 했잖아요. 어차피 재전송을 해야 되는데 뭐 아까처럼 뭐 메일 같은 경우에는 뭐 중요한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이런 과정이 장점이 될 수 있어요. 다만 예를 들어 이게 사진인데요. 이게 원본 사진이고 이게 제가 그림판을 조금 손본 사진이에요. 근데 보시다시피 솔직히 티가 안 나잖아요. 근데 이렇게 별로 티가 안 나는 손실인데도 불구하고 다시 재전송을 해야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되게 서비스에 따라서 불합리한 통신 방법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나온 개념이 UDP거든요. 그 UDP 같은 경우에는 뭐 한마디로 정의하면 TCP보다 신뢰성이 떨어지지만 전송 속도가 일반적으로는 빠른 프로토콜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뭐 커넥션을 TCP처럼 연결하지 않고 그냥 커넥션을 끄는 상태로 통신을 해요. 그러니까 뭐 단방향으로 하겠죠.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 아까 전에 TCP의 뭐 제어 기능 같은 거 있잖아요. 컨제스천 컨트롤이나 그런 거 해주지 않고요 전혀. 그래서 체크섭에서 그냥 에러만 검출해줄 뿐이에요.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비교적 데이터의 신뢰성이 중요하지 않을 때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뭐 사진의 연속인 영상이니까 영상 스트리밍 같은 데 많이 사용을 해요. 사실 그 UDP는 설명할 부분이 얼마 없어가지고 보있으면 끝날 것 같습니다. 그 예를 들어 아까 전에 TCP에서는 세그먼트가 그 안에서 동작한다고 했잖아요. UDP에서는 유저 데이터그램이 동작을 해요. 아까처럼 어플리케이션 단에서 데이터가 내려와가지고 그 데이터를 UDP 헤더를 추가해가지고 만들어지는데 이게 바로 유저 데이터그램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TCP하고 차이점은 TCP 쪽에서는 데이터를 쪼갰잖아요. 아까 컷 해가지고. 근데 UDP 쪽에서는 쪼개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유저 데이터그램 가지고 구현하실 때는 직접 어플리케이션 단에서 쪼개주셔야 돼요. 그리고 UDP 헤더 아까 설명 안 했잖아요. 지금 설명할게요. UDP 헤더 같은 경우에는 TCP 헤더처럼 복잡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전송을 위해서 포트 번호 필요하니까 포트 번호 있고 아까 전에 에러 검출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체크서 16비트로 있고요. 이게 UDP 헤더의 전부라서 좀 간단하고 그리고 데이터 전송 방법도 되게 간단해요. 그냥 커넥션 없으니까 확인도 안 하고 그냥 무조건 보내는 거예요. 이 서버는 그냥 UDP 관련해서 소켓 열어두고 있고 그 UDP 데이터를 보내고 싶은 데서 그냥 무조건 보내고 얘는 그냥 받는 거죠. 뭐 그렇게 해가지고 오류 검출 같은 게 잘 없다 보니까 뭐 데이터가 잘 안 올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 있어요. 사실 이게 다 끝이거든요. TCP UDP 끝. 그리고 제가 이거 TCP UDP 발표하면서 뭔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거를 좀 적어놨어요. 두 개인데 그 TCP UDP의 특성을 이런 걸 TCP UDP를 공부하는 이유는 특성을 파악하고 상황에 따라 적절한 프로토콜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걸 배우는 것이고 또 TCP UDP의 헤더 아까 헤더 있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파악하고 성능 개선에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걸 배워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공부하면서. 끝입니다. 이거는 레퍼런스 제가 참조한 문헌이고요.
이상이고 그 발표는 끝났고요. 뭐 질문이나 그런 거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해도 돼요? 그 네. 아까 전송하는 그 있을 때 가운데 저 화살표 딱 있고 그 그림판 손맛단 저그 그림이 우리만 안 보이는 거 저는 보이는데. 아 보여요? 이거 말씀하시는 네. 거예요? 전 제가 어. 눈이 지금 이상한 아 이거 것 제가 같은데. 일부러 이렇게 하는 거 맞아요. 흰 사실- 화면인 거 맞죠? 네, 흰화면인 거 맞고 여기다 제가 그림판으로 조금 찍어놨거든요. 이거 보시면. 그쵸, 내가 이상한 거 아니었죠? 아, 사실 원래 하늘 화면 같은 거 했었는데 저작권 그런 거 그래가지고 저작권. 네. 아.